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뭐 89년, 90년, 92년, 93년 수원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그다지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씩 추천하는 영통의 재건축은 어떤가 소형단지 위주로 해갖고 파악해 볼게요. 영통 소형 황골주공 1단지 재건축을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영통 1기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이 법령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져 갖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차차 재건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영통은 100만 평 정도 되니까 여기에 무조건 해당되는 지역이고 1기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황골주공의 전체 대지 면적은 32,339평 됩니다. 영통에서 가장 큰 단지로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재건축을 했을 때 최대 용적률, 법정 최대 용적률이 다릅니다. 2종은 270, 3종은 300. 그래서 여기는 법률상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는 500%까지도 가능하대요. 초역세권의 경우는 500%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반시설, 편의시설 추가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인데 50% 정도는 기부 체납하면 되는 걸로 지금 보통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그래서 여기를 용적률을 만약에 저희는 500%까지 하면 뭐가 문제냐면 500%까지 한다면 우선 건폐율이 굉장히 나빠지죠. 빼곡하게 아파트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학교 적용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학교를 이렇게 적용받는데 거기는 한 39층 이렇게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이쪽 부분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49층까지 가능합니다. 49층. 이쪽은 39층이나 이렇게 최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협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500%가 넘어간다면 상당히 빼곡한 이렇게 될 경우 600%, 500% 저기 대역평지구 알고 계시죠? 거기도 용적률이 높으니까 일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동들은 약간은 해가 좀 안 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360% 적용을 받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교중흥이 399%예요. 근데 이제 여기처럼 여기 광교중흥도 여기처럼 이렇게 공원이 있고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좌우 배치를 할 경우에 안쪽에서는 거의 중흥 같은 경우는 해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웬만한 저층 세대를 제외하고는 해가 잘 들어오는데 그런 단점이 황골주공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306%만 적용해도 일조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로 제가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360%의 늘어난 용적률 50%는 기부 체납한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이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 3,129명 그 다음에 상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상가가 이 황골주공의 단지는 무엇이 문제냐면 상권, 학원, 병원, 편의시설 등등이 부족한 게 이 단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단지가 약간은 생활하기 불편하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매매를 하러 다니면서 전세를 하러 다니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지상으로 오프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가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상가 1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은 나중에 이제 설계를 잘 해갖고 이쪽도 이제 층고 단층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앞쪽 청명역 근처로는 높고 이 밑에 쪽으로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층을 이용한 지하 설계가 가능한 적, 이쪽 지하 설계가 가능한 적 반지층 쪽은 약
뭐 커다란 슈퍼나 이런 것들을 뭐 좀 싸게 분양을 해갖고 대단지 슈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용적률은 지상으로 32,339에 상가가 1,616평 정도 지상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가 32,339에 3.25 용적률, 325%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용적률. 그러면은 105,100평,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치면 106,716평 정도가 분양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0% 해당되는 면적, 32,339 곱하기 30% 기부 체납되는 면적은 9,700평을 24평으로 하면 404세대 정도, 정부 시행자에서 토지 가격이 없으니까, 토지 가격은 그냥 기부 체납을 했으니까 아파트를 뭐 건축비 도입하면 싸게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내지 공공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4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이 단지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니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용적률을 높이면 좀 더 많이 공공의 이익이 생기겠죠. 만약에 500%를 한다면은, 500%를 계산했다 그러면 늘어난 세대에 반을 했다 쳐요. 반. 그러면 100%지 않습니까? 100%니까 32,330 곱하기 0.1, 그러면 32,339평 나누기 24평을 계산한다면 32,300 곱하기 나누기 24평. 여러분, 무려 1,347세대가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줬어요. 물론 뭐 조합원들은 또 그만큼 많이 분양을 할 수 있죠. 1347세대 24평일 때면 그걸 또 분양할 수 있어요. 이익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익을 챙긴다고 그 아파트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360%를 적용을 했어요. 나중에 문제, 우선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규제받는 토지가 없어서 그쪽에는 49층 쪽으로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층, 이쪽에는 뭐 49층 정도 되는 동을 한 5개 정도, 4개 정도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굉장히 건폐율을 많이 낮출 수가 있죠. 분양 수입은 이렇게 계산하면요, 뭐 729세대 24평 분양하고 2,424만원, 이거 평당 분양가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되면 5억 8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2424 곱하기 24평은 5억 8천 정도 나옵니다. 33평은 8억 정도. 8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23939 그래갖고 저번 분양 수입은 2조 3,939억 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은 이건 남는 게 350세대 정도 남아요. 조합원 분양하고 남는 게 아까 뭐 1,300세대까지도 막 해갖고 뭐 1,600까지도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지금 요 조금 분양 수입이 남는다는 가정에 추진하는 거예요. 많이 분양을 하겠다는 데면 뭐 욕심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미래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정해서 크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계산하면 2,700그 정도, 7억 8천만 원, 24평을 7억 8천만 원 정도로 분양할 수 있어요. 여기 단지는 학교, 청명중, 청명고, 황곡초, 공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권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권이 이쪽에 부족하니까. 학원도 해야 되고, 병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면역 바로 잡혀 있고, 이쪽에 이제 버스 노선이 이쪽에 다 쓰고 있어요. 이쪽 버스 노선. 그리고 이제 영통 초입이라 바로 고속도로, 바로 여기서 들어가면 고속도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위치죠. 삼성전자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24평은 7억 8천 뭐 말씀드렸는데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지고 여기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단지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500%를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큼 큰 단지가 되냐면 32,330 곱하기 500 그러면 약 16만 평 정도를 분양할 수 있어요. 16만 평을 33평으로 분양한다면 약 4,899가구. 엄청난 큰 세대가 돼요.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되는데 500%까지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큰 세대라는 거 지금 말씀드려요. 그리고 총비용은 아까 뭐 계산 뭐 했잖아요. 일반 분양에 뭐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얼마큼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갈 건가요? 기타 비용입니다. 한 400만 원 평당 일반 분양 기준 평당 그리고 건축비는 650만 원. 전체 건축 면적이 계산해보면 106,716 곱하기 1.65 지하층 뭐 웬만큼 뽑는다 치고 그러면 17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650만 원 계산하면 1조 5,714억 원 정도가 전체 건축비로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1조 5,714억 원 건축비. 아까 분양 수입이 여기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2조 6,939억 원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요거를 빼면 요게 이제 1조 1,762억 원이 종전자산 가격이 됩니다. 종전자산 가격.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전체 토지 가격이에요. 1조 1,762억 원. 나머지 이 종전자산 가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출을 많이 올려서 뭐 수입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까지 올리면 진짜 엄청 높아져요. 그래갖고 요거를 전체 땅 평수로 나누면 3,637만 원이 토지 평당 가격. 여기 24평 토지 가격이 10.6813이거든요. 그러면 38,45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옵니다. 현재 매매되는 시세 가격.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을 저쪽 우만동, 두 번째를 황골 내지 영통을 추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딱 두 개 그래요. 우선적으로 쉽게. 우만동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중에 아파트 값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황골은 거주하면서 24평 아파트 내지 영통이죠. 그러면서 이쪽이 미래에 여러 가지 법세를 봤을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통 전체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24평 분양받으려면 3억 정도만 되면 뭐 360%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 충분하다 라고 계산했는데, 그때 뭐 그냥 주먹구구시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나왔다는 거였던 거예요. 계산해보면 28평 계산하면 2억 8천 28평 곱하기 2424 3억 8,545만원 아니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8 곱하기 24 그러면 6억 7,872만원에 마이너스 여기 24평의 권리가격이 3억 8,450이잖아요. 3억 8,450 그러면 2억 9,422만원 나오죠. 이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용적률 기부 체납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이라는데 아마 좋게 계산할 겁니다. 저는 분당보다 더 좋다고 봐요. 왜? 이쪽 지역이 용인의 확정선에 붙어있는 지역이고 삼성전자 고수특징이 있고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투자금도 좋고, 저는 왜 영통을 팔고 분당을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당 계산해보면 이보다 덜 나와요. 제가 계산 안 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데, 저희 지역도 아니고 제가 뭐 중개할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투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제가 수입이 없다는 얘기 지금까지 안 했죠. 일반 기존 아파트 단지들 뭐 수입이 얼마니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영통만은 합니다. 감사합니다.